만약에 누가 저한테 중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인터뷰를 요청한다면 제 대답은 한마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영어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공교육 과정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 큰 단점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말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돌직구라서 나중에 영상을 지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워지기 전에 주변에 최대한 빨리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과서의 목차가 체계적이지 않다. 두 번째, 내신 영어 시험의 질이 좋지 않다. 세 번째, 평가 기준이 너무 완만하다. 이 세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중학교 영어만 착실하게 따라갔을 때의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교과서의 목차가 체계적이지 않다 그랬죠. 원래 어떤 분야에서든 계속해서 최적화를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비슷비슷해집니다. 시중 영어책 목차를 보면요, 대부분 오형식에서 출발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순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 1단원에서 이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원에서 이걸 배우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냥 무작위로 배치했나 봐요. 이렇게 하면 학습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천일문을 교과서로 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과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체계적이지 않은 순서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는 알지 몰라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원래 학습이라는 게 머릿속에 체계적인 서랍을 만든 다음에 그 서랍에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공교육 과정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작용을 정리해보자면 정규 교과 과정을 착실하게 따라가도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내신 영어 시험의 질이 안 좋다. 영어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중학교 영어 내신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이해도와 상관없이 그냥 암기시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어요. 그런 학원은 좋은 학원이니까 다니면 이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외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게 100%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어 시험인데 영어에 대한 이해도 증가 없이 단순한 암기만으로 상당수가 처리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이게 과연 좋은 시험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이상적으로 억지 암기 없이 순수하게 실력으로 시험을 대비한다고 칠게요. 그래도 안 좋은 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튼 어차피 범위 안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그 범위를 숙달했는가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영어 실력 테스트라기보다는 성실성 테스트가 돼버려요. 이름은 영어 시험인데 그 영어 시험으로 영어 실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건요, 교과서 본문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가진 전혀 새로운 지문, 수업 시간에 안 한 아예 새로운 지문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잘 없죠. 아마도 학교에서 안 배운 걸 출제한다고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영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답답한 게요, 만약에 누가 학원에 들어가는데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를 친다고 칠게요. 왜냐면 반을 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원에서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데 잘 공부해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분반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마 우리나라 중학교 공교육 목적 자체가 영어 실력 평가라기보다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 애초에 그게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두 번째 부작용을 정리하자면 내신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실력 향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기준이 너무 완만하다. 이게 또 큰 문제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중학교 영어 시험은 약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려상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90점만 넘겨도 A등급인데 A등급을 받는 비율이 40%쯤 된대요. 그래서 그 장려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올림픽 금메달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려상은 나도 받았고 전교 1등도 받았고 우리나라 상위 1%도 받았고 심지어 옆반에 영어 잘 못하는 친구도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중학교 때 상 받았어, 난 잘해, 이러다가 동메달마저 못 받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이상하다, 나는 중학교 때 맨날 상 받았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동메달도 못 받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참고로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은 상위 4%죠.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이 40%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더라도 그게 상위 4%여서 A를 받은 거면 다행인데 상위 40%로 겨우 받은 거였다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 4등급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A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착각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착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학생이시거나 예비 중1이시면요.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만 착실하게 잘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임하시면 고등학생 때 손해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보다는 내 학습 수준에 잘 맞는 기본서를 하나 잘 골라서 시중에서 파는 기본서를 잘 골라서 반복 학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서랍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영어 시험 잘 봤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같은 100점 중에는 나는 겨우 100점을 받은 건데 200점, 300점, 심지어 500점까지 숨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점이 아닌 학생 중에서도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익 시험이나 아니면 고글 모의고사 같은 걸 혼자 쳐보든 아니면 그냥 혼자 착실하게 심화학습을 하든 해야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중학교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영어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